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네. 이 마이크랑 이거랑 연결된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미카엘 맞죠? 네. 올란도, 미카엘, 올란도, 미카엘. 오케이. 촬영할 때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런 건 우리한테 좀 낯설긴 해요. 그러게요. 나예요. 런던 나이트클럽에서. 와, 죽이는데요? 그래요? 전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남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요? 완전 여자예요. 난 허리도 완전 가늘었어요. 탱탱한 가슴에 진짜 최고였는데. 지금 보다시피 일자예요. 일자. 나네. 우와, 예쁘네요. 전 여자로 지내는 게 더 재밌었어요. 선택의 폭이 넓었으니까요. 드레스가 참 예뻐요. 미카엘라에게 한 선물이에요. 수술하고 여자가 되면 입으려고 사뒀던 옷이에요. 머리가 예쁜데 진짜 자기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요. 난 내 머리카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자 역할을 할 때는 가발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립스틱. 그건 수염 자국을 가리려고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었어요. 면도는 얼마나 자주 했어요? 적어도 하루 2번이요. 그래서 수술은 언제 했어요? 14년 전 44세요. 올란도 씨는요? 1967년이요. 스웨덴 최초의 성전환 수술자 중 한 명이죠. 지금 여자인 거죠? 그렇죠? 아니요. 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됐다가 다시 남자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여자로 사는 건 내가 아니었으니까. 보시다시피 나도 지금은 남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네요. 아직 가슴이 있네요. 맞아요. 가슴을 숨기려고 이런 헐렁한 셔츠를 입죠. 근데 제거할 생각이시고요. 네,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남자가 되기로 단단히 결심했군요. 당연하죠. 그게 나니까요. 그리고 또 성기보건술도 받고 싶어요. 내가 달고 태어난 딸랑이는 없어졌으니까. 2번이나 수술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 처음 수술은 어땠어요? 옛날에도 수술로 여러 가지가 다 가능했었나요? 예를 들면 클리토리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좀 놔두는 방식 같은 거요. 1967년에도 그런 게 가능했었나요? 아니요. 그땐 모든 게 더 열악했죠. 그랬군요.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져요.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하죠. 사실은 거의 죽다 살았지 뭐예요. 마취에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취제가 뼈에까지 스며들면 깨어나질 못하거든요. 병원에서 마취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완전 기적이었어요. 깨는데 하루 반이나 걸렸다니까요. 세상에. 하루 반 동안 정말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다 깨어났는데 정말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죠. 그냥 막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온통 무슨 링건이 뭐니 잔뜩 연결돼 있어서 꼼짝도 못했죠. 이 팔, 저 팔, 그리고 배에 막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달았는데 소변에 피가 잔뜩 섞여 있더라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나는 병원에서 1인실에 있었어요. 그게 의사였는지 간호사였는지 확실하진 않는데 누군가가 잠깐 병실을 나간 사이에 몸에서 붕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걸 봤죠. 난 울었어요. 나는 바로 후회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제 나는 무조건 미카엘라가 되어야 해. 암울했겠네요. 왜 그 의사는 메스를 휘두르기 전에 나한테 미카엘 씨? 혹시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이 수술을 정말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건데. 의사가 물어봤으면 그 시점에 뭔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내가 글쎄요. 아주 작지만 망설이는 것을 그 의사가 느꼈다면 몇 수를 내려놓을 수도 있었겠죠. 정말 그렇게 믿어요? 병원에선 그렇게 했어야 해요. 환자에겐 망설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야 되니까. 하지만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맞죠? 필요한 순서들을 밟아서 거기까지 나는 내가 뱉은 말을 지키는 걸 좋아해요. 나는 정직한 시민이고 약속을 존중하죠. 그건 약속이었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했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불행하게도 말이죠. 사실 내가 그냥 여자인 건 아닌지 보고 싶었어요. 뭐 지금은 아니란 것을 알죠. 전 남자인 상태로 편안히 잠들었다가 딱 깨어나 보면 여자로 변신해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뭐 이렇게 마술처럼. 예, 저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배고파서요. 그러니까 젊을 때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19, 20살 때 홈레 가든 공원으로 꽤나 다녔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이 든 아저씨들이 와서 집에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수고하고 15에서 20kg나씩 받았어요. 뭐 자세하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간단히 설명하면 대략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아직도 그 역겨운 포마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경찰들은 우리들을 똥구멍 파리들이라고 불렀어요. 빨리 튀어! 한 번만 더 보이면 경찰서로 잡아간다! 그러다가 그 무렵에 최초의 성전환자였던 크리스틴 요한슨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신문마다 덴마크에 간 미국인 선원이 수술을 받고 여자 됐다. 온통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천상 여자였어요. 부자랑 결혼해서 엄청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도 삶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 모든 게 나한텐 정말 꿈 같았어요. 그렇게 예쁘게 변신해서 안락한 집을 갖고 저녁마다 멋진 남편을 맞이하고 나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가끔 꽃 같은 것도 사오고 정말 간절하게 그런 걸 동경했어요. 성전환자 수술은 마치 천국행 티켓과 같은 게 된 거죠. Christine Jorgensen, who used to answer to George, creates quite a stir as she returns home to New York from Copenhagen. Christine hit the headlines following the series of operations in Denmark that transformed her from a boy into a girl. 크리스틴 요한슨 들어본 적 있어요. 저게 정확히 언제였죠? 1961년.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한테도 받을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기사를 오려서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될 수 있다 했군요. 네. 그 의사가 내 경우도 성전환을 고려해 볼 만한 케이스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난 그렇게 꼭 여자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저 지옥 같은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성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신체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난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항상 호모새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넌 너무 약해 빠졌다. 개집에 갔다. 아니면 좀 사내답게 행동해라. 뭐 그런 말들. 내가 여자처럼 말한다는 둥, 새처럼 조절된다는 둥. 전 학창시절 내내 작았어요. 항상 여자의 취급을 받았죠. 애들이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다가 성전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80년대요. 어떤 여성 남성들의 모임에 편지를 쓴 계기로 그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옷이랑 가발이니 아무튼 여장을 하게 됐는데 어쩐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 모임 사람들도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엄청 칭찬해줬는데 저로서는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죠. 내가 아무래도 엉뚱한 몸뚱아리로 태어난 거구나 하고요. 그 당시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경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성준하는 옛날 미카엘에서 벗어나서 미카엘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죠. 완전 처음부터 싹 다시 시작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긋지긋한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새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몸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새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잘 이겨내서 내 거지 같은 인생에서 뭐라도 하나 하고 싶다고. 사실은 그런 건 불가능한데 말이죠. 수술하고 여자라고 느껴졌어요? 남자요. 실패네요.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난 진짜 절실하게 내 삶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내 역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도 똑같이 느꼈어요. 모든 게 환상적이 될 거라고 믿었었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올란도 씨는 여자였을 때 어떤 이름 썼었나요? 가장 여성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였죠. 나는 나를 이사도라라고 불렀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다 드러내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편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사실 더 흔한 이름을 고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선언문 같은 거니까. 이름으로 내가 진짜 여자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요.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좋아 보이네요. 저거 인형이에요? 아, 네. 인형을 모았거든요. 난 집을 포근하게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이건 좀 어두운 색인데 겨울에 쓰던 거예요. 이건 좀 짧은 버전으로 이런 색이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이거 진짜 임무예요? 아니요? 난 항상 인조 가발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같아요. 나는 꽤 영리하게 머리를 썼죠. 그러니까 이 긴 머리를 쓰고 나갔다가 미용실에 간 척하고 이 짧은 머리로 바꿔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여자 머리 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대박. 정말 철두철미했네요. 여전히 좋아 보여요. 가발을 쭉 가지고 있었네요. 네, 기념품 같은 거예요. 일종의 향수. 신발이랑 무슨요? 그런 건 다 버렸어요. 아, 그러면 가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 한두 벌이랑요. 그건 내가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여자가 당신이 왜 여자 옷을 가지고 있지? 하고 궁금해하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옷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다 처분했어요. 보석이랑 다. 코스튬 파티에 가는 거 아니면 가발은 절대 안 썼어요. 근데 그런 파티는 이제 먼 옛날이니까 내 삶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을 상기시킬 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 거의 쳐다보지 않아요. 상자 안에 넣어두죠. 그럼 왜? 다 팔아버릴 수는 없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 시절은 그 시절이에요. 당신인가 봐요? 네, 저건 마라톤 행사 때 찍은 거예요. 여자들만 참여하는 10km 단축 마라톤이에요. 티셔츠에 써있네요. 엄청 더웠을 텐데 가발에 화장까지 하고 정말 괜찮았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가발이 제자리에 있게 하려고 유난을 떨었어요. 그랬겠네요. 가발 하나만 해도 보통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죠. 특히 여름철에는 세상에 땀으로 목욕을 했죠.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화장은 다 어떻고요? 처음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요? 어떻게 뭘 바르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정말 그래요. 처음엔 여성스러운 거다 싶으면 뭐든 좀 오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을 떡으로 하고 머리도 엄청 길게 기르고
구두도 하일만 신고 말이에요. 알록달록 하늘하늘 레이스 잔뜩 달린 옷에 온통 혈안을 떨었죠. 맞아요. 막상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어떻게든 남들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몇 년이나 지나서 나중에야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너무 이상했다고. 마치 무슨 여장 카바레쇼 거기 출연자처럼. 아이고. 좀 더 무난하게 꾸미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지나서야 깨닫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건 목소리예요. 그죠? 미국에 녹음 테이프로 된 음성 교정 수업이 있었는데 난 그걸 주문해서 들었다니까요. 그럼 연습을 해서 적당한 목소리 톤을 찾고 그 톤을 유지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이 톤은 여자 음성이 아니에요. 여자 목소리를 낼 땐 이렇게 말하죠. 기술을 사용했네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게 세상나 야단 법석이었죠.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목소리 톤을 아주 조금 올렸죠. 미카엘라처럼 말할 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목소리 바꾸는 것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또 어떤 경우엔 미카엘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미카엘라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미카엘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여보세요? 미카엘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두 사람이 부부간이거나 아니면 남매가 같은 집에 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을 연기하면 기분이 이상하진 않나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미카엘인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때까지 당분간만 미카엘라 연기를 좀 하는 거라고. 나중엔 미카엘라하고 영원히 작별하는 거죠. 글쎄, 어쨌거나 목소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떨 땐 무심코 목소리 바꾸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뭐라 답했어요? 난 후두암 수술했다고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 거죠. 와, 진짜 어떻게 문제를 피해갈지 찾아내면서 항상 연기를 했군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절대로. 늘 노심초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감추는 일이 무슨 풀타임 잡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미카엘라 역할에도 지친 건가요? 네. 내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밤에 집에 오면 화장부터 지우고 여자 옷은 다 벗어 던지고 다시 남자 옷을 걸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말로 제대로 편안하게 쉬는 거죠. 피식 하고 압박감에서 빠져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연기하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땐 진짜 내가 아니니까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용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 다가가기가 더 쉬웠어요. 미카엘이었을 때는 감히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미카엘은 너무 불안정하고 콤플렉스 덩어리에 폐쇄적인 사람이었는데 미카엘라는 기운이 넘쳤어요. 저건 언제예요? 안경도 잘 어울려요. 교장 선생님 같은데 수간호사나 깐깐한 은행 직원 같죠? 아니요. 공격적인 건 아니고 위험 있는 여자처럼 보여요. 정말 여자 같네요. 다른 사진들보다 더. 너무 오버하고 싶진 않았어요. 난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길 바랬어요. 지금도 난 아무나 안 입는 회색 유니폼 같은 정장에 줄무늬 넥타이는 절대 매지 않으니까요. 날 봐요? 난 주의를 끄는 걸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죠. 스톡홀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있잖아. 빨간 셔츠 입는 남자. 난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네. 이제 다 과거네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엄마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까. 엄마랑 전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직장에서는 커밍아웃이 되든 뭐가 됐든 나 같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 나한테 그저 가족밖에 없었죠.
사실 어른이 돼서도 오랫동안 같이 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엄마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여자 옷 입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고요. 수술 일자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엄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셨죠. 아직도 엄마가 수술하기 전에 엄마한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돼요. 아무튼 수술하고 나서 화장하고 치마 입고 하이힐에 가발까지 쓰고 엄마 병원에 갔는데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입원실에 들어서니까 엄마가 링거를 꽂고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엄마 침대에 가서 인사를 했죠. 그런데 엄마는 저의 달라진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셨죠. 난 위탁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무 불행했죠. 결국 18살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말하자면 진짜 가족은 없는 셈이에요. 뭐 도움받은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혼자 헤쳐나갔죠. 뭐 예전 내 친구들도 새로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홀로 내 갈 길을 갔어요. 하지만 물론 그 이후에 구박과 멸시를 많이 당했죠. 특히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과하게 치장하고 다닐 땐 더. 나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우리 동네 술집에서 몇 번 문제가 있었던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그 술집은 내가 수년간 다니고 있는 곳인데요. 수술 전 미카엘 시절이나 이후 미카엘라가 돼서도 그리고 지금 다시 미카엘인 거고 그러다 보니 뭐 소문이 무성한 거죠.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든지 나를 괴물 보듯 슬슬 피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욕이나 몹쓸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다른 데를 가지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긴 집에서 가까운 데다 다른 술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되거든요. 남녀 모두 미카엘 씨한테 그렇게 대하나요? 네. 사람들이 미카엘 씨를 쳐다보고 수군대고 할 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서 맥주 마시고 집에 가는 거죠.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모든 걸 안으로 사귀고 겉으로 남은 표현도 안 하죠. 대단하네요. 나라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못된 말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받은 대로 그대로 되돌려주죠.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지만 배울 점도 있네요.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굴종적으로 보이지 않게 화가 났다는 표시 정도만 하고요. 만만하게 보였다간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나 같은 경우 화를 다 쏟아내고 집에 와서 혼자 눈이 빠지도록 울었어요. 그게 내 방식이에요. 사람들 눈엔 항상 뭐뭐한 놈인 거죠. 수술한 놈, 절대 정상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아니 그 말 정말 화딱지나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대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정상이라니 그게 뭔데요? 만일 비정상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정상이고 정상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비정상이라면요. 100% 동의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금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바꾸거나. 5분 쉴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늙어 빠진 다리 좀 한번 펴줘야 돼요. 고마워요. 크림 있나요? 여기 우유 있어요. 이거 썩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네, 아니 정확히 그런 건 아니에요. 수술 전에 한 번 했으니 완전히 동정을 지킨 건 아니죠. 하지만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 누나 옆집에 살던 술주정뱅이 아줌마였는데 전 24, 25 그 나이밖에 안 됐을 때죠. 그 여자분이 취했었나요? 그 여자는 항상 고주망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전 아이고 이 여자가 애기 낳는다면 어쩌지 막 걱정했는데 어쨌거나 유산이 됐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원했다면 지금쯤 아이 아빠가 돼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다면 볼만했을 것 같네요. 이거라. 그래도 좋은 아빠가 됐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올란도 씨는 아이를 원한 적 있어요? 난 평생 주로 남자랑 사귀었으니까 좀 다르죠. 하지만 20살 무렵에 한번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어요. 나보다 몇 살 많던 여잔데 한동안 만났었죠. 그 여자는 중전을 수술을 했어요. 올란도 씨는 그 아이를 원했나요? 때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딘가 나도 모르게 다 큰 내 자식이 살아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안녕하세요 아빠. 제가 아빠 아들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은 그랬으면 싶기도 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네. 나예요. 거실에서 찍은 거예요. 누드네요. 정말 끝내주네요. 누가 찍어줬어요? 아는 사진 작가가 핀업 성인 잡지에 실으려고 찍은 거예요. 멋지네요. 정말 멋져요. 이것도 또 누드네요. 망사 치마를 입고 있다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죠. 작가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셨네.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 사진에선 정말 천상 여자 같은데요? 완벽히 여자 같아요. 감쪽 같네. 몸매도 너무 날씬하고 예쁘네요. 난 미카엘라 할 때도 저렇게 날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그래도 다리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진짜 가슴 예술이네. 실리콘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다 없앴죠. 이제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거의. 힘들었나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원래로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성전환부터는 건강보험 처리도 안 된대요. 그래도 난 보험공단에 탄원서를 써서 복구해달라고 해보려고요. 저도 간신히 해결했죠. 그럼 다시 정확히 남자로 돌아왔어요? 네. 옛날 얘기죠. 20년 전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죠. 솔직히 정말 목숨 걸고 싸우다시피 했으니까요. 정말요? 네, 그럼요. 몇 개월을 귀찮게 구니까 보험공단 신사실에서 짧은 미팅을 잡아주더라고요. 절대 못 잊을 일이죠. 그 미팅 전에 몇 주 동안 준비했어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남성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왔죠. 아이고, 그런 상태에서 가슴만 불룩 튀어나온 것 같이 강조해서 제대로 항의했죠. 그렇게 미팅에 갔더니 아주 큰 회의실에 20명인지 30명인지 되는 전문가들이랑 의사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자처럼 보이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건 정말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달리는 기차에 머리 박는 식이었어요. 처음엔 심사단에서 절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죠. 난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남자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죽는 날까지 투쟁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신문에 내서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했더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서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끝내는 심사단에서 포기하고 새로운 수술을 맡을 의사에게 보내줬죠. 그렇게 가슴이랑 전부 제거한 거예요. 세상에. 그날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 네. 딱 원래대로 복원된 건 아니죠. 복원 수술을 하긴 했는데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술을 몇 번 더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수술은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살려고요.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되잖아요. 하다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제 마음이기도 해요. 제가 그 경계선상에 있으니까요. 여자와 남자의 경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좀 물어보긴 껄끄럽지만 올란도 씨 옷차림을 보면 글쎄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남성적인 차림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남자가 돌아가고 싶은 분이 맞나 하면서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내 정체를 확신하기 어려워하는 거. 어떨 땐 사람들이 날 오해하죠. 그래도 그런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퉁이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서 치근덕댄다고 칩시다. 의자를 빼주고 어쩌고 하면서 나를 여자처럼 대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난 그 사람을 당황시키고 싶지 않아서 여성처럼 행동하죠. 굳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요? 뭐 또 어떨 땐 지난번에 기차에서 어떤 남자가 추근대면서 자기 다리를 살짝 내 다리에 바싹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난 굵은 목소리로 꺼져 이 개자식아 이러는 거죠. 전 마초가 될 수 없어요. 벌목꾼이 될 수도 없고 농부가 될 수도 없죠. 그건 그냥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도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 같네요. 그렇죠? 아니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 새로 한 거는 제대로 되나요? 그건 미카엘 씨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건 그냥 말하자면 장치일 뿐이에요. 시술해서 집어넣은 장치죠. 완전 가짜니까 거기서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시술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것보다 살짝 더 크거든요. 그건 보너스죠. 뭐 나보고 결정을 하길래 조금은 무리수를 뒀죠. 잘 된 것 같아 듣기 좋네요. 내 말은 뭔가 선택의 여지도 있고 나도 재건 수술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이에요. 재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뭐 수술한다고 딱히 달라지진 않겠죠. 그건 어떤 심리적인 거죠. 더 나은 미카엘이 될 거예요. 자신감이 커진 미카엘이요. 글쎄, 그게 있든 없든 미카엘 씨는 여전히 미카엘 씨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어요? 꼭 남자이거나 여자여야 해요? 성별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건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 영혼이 내가 남자라고 해요. 그럼 성기는 왜 원하죠? 그거는 그저 허울일 뿐이잖아요. 미카엘 씨는 성기만 다시 가질 수 있으면 남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처럼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 상태로 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기가 없는 밋밋한 몸뚱이는 나에겐 산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요. 너무 싫어요. 뭐 어쨌든 올란도 씨도 다시 성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올란도 씨한테도 그게 중요했단 이야기 아닌가요? 뭐 저도 남자 구실을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걸요. 솔직히 말해 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기를 다시는 복원할 수도 없지만 새로 성기를 갖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카엘 씨한테 성기가 생긴다 해도 그냥 한 번씩 쳐다보고 아 여기 있구나 하는 거 외에는 별 쓸모도 없을걸요? 그렇다면 그게 왜 굳이 필요한 거죠?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 면에서 올란도 씨와 우리는 굉장히 달라요. 나는 공식적으로 다시 남성이 되자마자 재건 수술을 받을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 미카엘라의 시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전의 미카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완전히. 그리고 혹시라도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게 있다면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준다면,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관계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이식하고 재건 수술을 해도 여전히 느낄 수 있을 거래요. 그런데 계속 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접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야 돼요. 아니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아니요. 항상 딱딱한 막대기처럼 단단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헐렁한 바지를 입어야겠네요. 그럼 올란도 씨는 이제 여자들을 만나길 원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전 남자를 좋아해요. 터프하고 와일드한 남성이 내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여자를 좋아해요. 정말 한 번도 남자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전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한번 술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집에 같이 온 적이 있지만 그건 정말 완전히 취해서 그런 거였죠. 완전히 술이 떡이 돼서 그랬긴 했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게이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완전히 게이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하지만 난 여자를 좋아해요. 절대적으로. 그럼 왜 여자랑 안 사귀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사귀고 싶지만 여자 만나는 데 있어서는 완전 실패자죠. 아마 제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뭔가 얻으려면 용기가 좀 있어야 해요. 어쨌거나 난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해요. 매력적인 게 뭔데요? 뭐 여성으로서든 남성으로서든 이성에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매력남이 되려면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담배도 피우고 가슴에 털도 좀 나고 뭐 그런 거죠. 혹시 모든 여자들이 제임스 본드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여자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거부해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 예전에 남자였을 때 말인가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 네, 수술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특히 여자 상사들이 나를 무시하더군요. 말하자면 여자들이 나보다 강자 입장이 되면 어쩐지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왜? 혹시 이걸 본 여자들이 날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저 그냥 솔직한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님. 뭐 만약 여자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이해할 남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미카엘 씨와 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해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별을 받다가 자신들이 상관이 되면 받은 만큼 되갚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차별이 있죠. 남성이 누리는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달랐죠? 존중이요. 남성이 더 큰 존중을 받아요. 여자들한테는 겉에선 레이디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기다리거나 줄을 서라는 얘기를 하죠. 미칼이었을 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바로 들었어요. 식당에서, 가게에서, 공공기관에, 뭐 전화했을 때도. 맞아요. 한 번은 시청의 여자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더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길래 짜증이 나서 끊고 다시 전화해서 남자 목소리로 했더니 바로 처리해 주더라니까요. 남자는 다른 대우를 받아요. 그건 진실이죠. 여자 혼자 맥주 한잔하러 술집에 가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요. 그럼 미카엘라로 수술까지 한 건 혹시 레즈비언이 돼서 다른 여자들이랑 사귀길 원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나 혼자 살려고요. 솔로미오. 고립되어 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섹스리스 라이프랄까? 어차피 젊은 시절에도 성관계를 해보지도 못하고 보냈고 그러다 보니 성관계하지 않아도 대단히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냥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살리라 마음먹었죠. 난 섹스 좋아하는데 껴안고 키스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런 성적인 일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게 아니고 남녀 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 같아요. 내가 좀 구식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메디스 카운티의 다리에 나오는 클린튼 이스트우드랑 메릴 스트립 봐요. 그런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20대에 그걸 찾지 못하면 40대나 60대 혹은 더 지나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 오겠죠. 네, 아마 언젠가는. 그런데 내가 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이젠 어떤 여자가 날 원하겠어요. 뭐 내어놓을 게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에는 장벽이 없다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걸 이겨내야겠죠.
여자가 된 다음에는 사람 사귄 적 있나요? 그럼요. 정말 잘생긴 남자랑 사귀었죠. 정말요? 엄청 미남이었어요. 수술하고 얼마간 지났을 때였어요. 어떤 디스코 클럽에 갔었는데 여자가 된 다음 남자를 만나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정말 긴장돼서 혼났어요. 그 사람이 파티 내내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댄스 플로어 옆에 혼자 서서 저 남자가 나한테 와서 춤추자고 하면 그냥 춤만 추고 끝내야지. 내가 진짜 여자가 아닌 걸 눈치채면 안 되니까. 물론 페니스는 없었지만 피부를 만지거나 땀 냄새 같은 걸로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잘은 모르지만 거기 냄새가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여자들한테 춤을 신청하다가 결국 나한테 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멋진 갈색 정장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남자가. 우린 밤새도록 춤을 췄어요. 그리고 함께 집에 갔어요. 정말 멋졌어요. 거의 신같이 완벽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인 일하러 갔어요. 용족검이었거든요. 전 그 남자가 떠난 지 2분 만에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괴로웠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안녕 자기? 좀 잤어? 아니, 당신 생각하면서 당신 온기가 남아있는 이불 속에 그대로 있었어. 우린 2주 후에 결혼했죠. 수술한 건 언제 말했나요? 말 안 했어요. 의사도 수술한 날로부터 이제 여자가 된 거라고 했거든요. 과거로 가는 문은 완전히 닫힌 거라고. 결혼 생활은 얼마나 했어요? 11년이요. 11년이요? 네, 긴 시간이죠. 11년 내내 남편이 몰랐어요?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매일 새벽 4시에 몰래 침대를 빠져나와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번도 눈치 못 챘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딱 한 번 들킬 뻔했었지만. 그렇게 매일 일어나서 면도를 했는데 남편이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얼굴에 상처가 나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어요. 난 그냥 잘못해서 얼굴이 긁혔다고 했죠. 섹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래 부분에 약간 장애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는 조금 불편하다고. 허벅지 사이에 기구를 넣고 해주거나 손이나 입으로 해줬는데 남편이 가끔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죠. 정말 아팠지만, 정말 너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난 여자니까. 오르가즘을 느꼈나요? 전혀요. 남편을 속인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전 정말 남편한테 잘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잘못된 일이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을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 얼마간 숨기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오더니 대뜸 아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만 하겠어. 그게 종말의 시작이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식기관 장애 때문에 아이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하려다가 약간 횡설수설했어요. 그 후 몇 주 지나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전 그냥 장 봐온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걸어와서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고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당신 문제가 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얘기했나요?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것 같았어요. 재킷을 가져오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몇 시간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말 그대로 파라더군요. 소리를 지르고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우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난 부엌에 앉아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날 죽일 듯이 패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러다 갑자기 부엌 가위를 치켜들었어요. 내 인생 전체가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내 목을 찌르고 두려웠는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실제 상처보다 상처가 더 심하게 보였나 봐요. 피는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게 베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로 경찰이랑 앰뷸런스가 출동했어요. 그래서요? 경찰이 나한테 고소할 거냐고 물어서 모두 내 잘못이니까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자기 물건을 챙기러 왔더군요. 그땐 좀 진정된 상태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여전히 날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자기가 남자랑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우리들은 거기 그대로 서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러 가게 됐는데 저는 부엌에서 자려고 매트리스를 깔았죠.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어쩐지 이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침대로 가자고 하더군요. 어차피 11년 동안이나 한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하루 더 같이 못 잘게 보내면서요. 결국 이혼했군요. 네. 이혼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거군요. 네. 남편분의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속았다고 생각한 거죠. 속았다. 맞아요. 난 나 자신을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다치게 만들었죠. 더 이상 이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신을 찾고 다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야박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해봤던 일이라 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본 적 있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우리 반 어떤 놈이 그러는 거예요. 걔요? 그 재수없는 새끼는 아무것도 못 될 거예요. 결국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으니까 그놈 말이 맞은 셈이 됐어요. 그래도 그 나쁜 놈 말이 맞았다니 속상한 일이죠. 지금 난 여기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은 없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나도 잘 알아요. 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이 모든 게 무슨 천벌 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천벌 받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최선이라고 생각해봐요. 난 운명이란 걸 믿어요. 이런 삶은 우리의 운명인 거죠. 전 환생을 믿어요. 나도 그래요. 전생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번 생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벌을 받는 거죠. 아무튼 내가 지난 생에서 엄청나게 못된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쩌면 이건 무슨 계시일지도 몰라요. 다음 생에는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리라는 계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덴마크 과학자 말에 따르면 3000년쯤 후에는 인류의 성별 자체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더군요. 그렇게 되면 남자니 여자니 이런 편가르기 따위는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3000년 후
그때는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여기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올란도 씨랑 나랑은 단순히 우리 시대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보다 몇 천 년 앞서 있는 거죠. 우주에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이제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대충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나도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아마 모퉁이 술집에 들러서 누가 있나 한번 들여다보고 집에 가야겠죠. 먹을 것도 좀 사들고 냉동식품 같은 거. 그게 내가 항상 하는 일과예요. 데워 먹는 살구버섯 수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되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겠다. 한번 사봐요.